무려 6.2%나 회사의 주가가 하락하는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반전인 것은 뭐냐면 여러분 안녕. 자, 이번 시간에는 최근의 이슈인 공매도 재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었는데 재개가 된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바로 5월 3일의 일인데요. 1년 2개월 동안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으면서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치솟았기 때문에 공매도가 재개된다는 소식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공매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지만 일반적인 주식 투자의 경우에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판다가 원칙이죠. 이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순서를 반대로 해서 비쌀 때 팔고 쌀 때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가가 내려가는 것을 예측해서 먼저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에 나중에 싸게 사서 갚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그런데 이러한 방식으로 수행하는 공매도의 경우에는 마치 자기 실현적 예언과 같이 공매도를 특정 종목에 대해서 많이 때리면 때릴수록 실제로 그 회사의 주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자신이 들고 있는 종목에 공매도가 많이 몰려서 주가가 실제로 떨어질까봐 굉장히 두려워하고요. 이러한 두려움이 굉장히 극적으로 표출된 사례가 바로 왼쪽에 삼성증권 유령 주식 사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삼성증권에서 실수로 주식 배당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바람에 실제로 주가가 폭락을 해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예전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무튼지 간에 이러한 공매도는 많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매도의 영향이 실제로 우리의 증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른 종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공매도 타겟 1호라고 할 수 있는 셀트리온이라는 회사를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공매도의 영향을 파악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셀트리온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이냐, 바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바이오 시밀러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이오 시밀러라는 것은 최근에 많은 글로벌 제약회사들에게 쏠쏠한 수익원이 되어주고 있는 바이오 의약품, 그곳에 복제약을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단순한 복제약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생산 노하우와 설비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바이오 시밀러 산업에 있어서 거의 세계에서 탑 클래스를 자랑하고 있는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규모의 경제를 실현을 하면서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도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만큼 오랫동안 코스닥 1위를 수성했던 지금이나 예전이나 촉망받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현재는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해서 코스피 10위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명성과는 다르게 공매도 세력의 시달림을 항상 받아왔던 회사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는 회사이기도 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아예 회사 차원에서 나서서 불법 공매도 세력의 전쟁을 선포한다는 기사를 낼 정도이기도 했고요. 서정진 회장이 공매도에 질렸다, 주식 다 팔겠다 라는 소리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공매도의 공격을 끈덕지게 받았던 회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셀트리온의 주가 역시 지금의 공매도 재개를 맞이하여 엄청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어느 정도냐면 5월 3일에 공매도가 재개가 되는데 바로 그날에 무려 6.2%나 회사의 주가가 하락하는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반전인 것은 뭐냐면 5월 3일 이후로 바로 다음 날에 4.2% 급등을 하더니 이틀 뒤에는 무려 5.5%나 주가가 상승하면서 공매도 재개 이전의 주가를 회복을 했다는 것이죠. 그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가 버렸는데 이것이 언뜻 굉장히 의외의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주식 투자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이라면 아쉽다 라고 생각할 만한 일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셀트리온이라는 회사 자체는 지금 현재 견실하고 수익을 잘 내고 있으면서도 공매도 재개라는 전
전혀 상관없는 이유에 의해서 주가가 내린 것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회사가 그럼 어떠한 호재를 가지고 있느냐? 일단 이 회사는 우한 폐렴 치료제인 레키로나라는 신약을 개발해서 임상 3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임상 3상에서도 효과가 있는 것 같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출시가 임박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실제로 개발이 되어서 시판이 된다면 셀트리온의 이득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것과 함께 또 하나의 별개의 이슈로는 코로나19 백신 직접재산권을 전 세계적으로 면제를 해주겠다, 이러한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죠. 이러한 방안이 현실화가 된다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정도로 엄청난 생산 설비와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셀트리온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가장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이런 만큼 셀트리온의 주가는 오히려 기대감을 반영해서 크게 올라야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공매도의 타겟이었다는 이유로 6.2%나 주가가 내린 것은 어떻게 보면 부당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부당한 주가의 내림은 당연히 좋은 매수의 찬스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기회를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녀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공매도 세력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공매도 세력이다. 그러면 어떠한 방식으로 공매도를 진행하고 싶을까요? 당연히 우리도 공매도를 잘못했다가 손해를 보고 싶지는 않겠죠. 이것은 공매도를 실제로 수행하는 기관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다르지 않은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당연히 이 공매도를 하고자 한다면 떨어질 만한 회사 위주로 공매도를 할 것입니다. 미래가 암담하다든가 아니면 회사의 실적에 비해서 너무 과하게 주가가 치솟았다든가 이러한 회사 위주로 공매도를 하게 될 것이고요. 이러한 회사의 주식에 몸을 담고 있었다면 자기가 가진 종목의 주가가 내릴 때 공매도 탓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보다 앞서서 비싼 주식을 좋다고 산 자신의 안목을 돌아봐야 할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 자명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방금 바보가 아닌 이상 떨어질 만한 회사에 공매도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식시장에는 실제로 바보라는 것이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회라는 것을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량한 회사인데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일이 굉장히 흔하게 있는 일은 아니지만 실제로 5월 3일에 공매도가 재개되었을 때 이러한 경우를 가끔씩 볼 수가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일련의 현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5월 3일에 공매도가 재개되면 증권회사의 입장에서는 악재다라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해서 3.9%나 주가가 폭락하는 일이 있었죠. 이것은 견실한 회사의 주가가 전혀 상관없는 외부 요인으로 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매수의 찬스로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기회는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바보가 그렇게 많다면 투자하기가 정말로 쉽겠지만 아쉽게도 세상에는 바보는 소수고 현명한 사람이 대다수죠. 그렇기 때문에 이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도 이 바보들의 행진은 딱 하루로 그치고 그 이튿날부터는 주가가 상승해서 3일째 되는 날에는 무려 5.2%나 주가가 상승하는 바람에 우리가 매수의 찬스를 잡을 수 있는 기회는 아주 짧은 순간에 불과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아둔한 선택을 하는 종목, 그러한 기회는 아주 한정되어 있고 여러분과 저희는 이러한 모습을 항상 찾아다닐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종목은 많고 5월 3일 공매도 재개와 같은 좋은 매수의 찬스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주식의 모든 것을 몰빵해 두지 마시고 현금을 가지고 도사리고 노리고 있는다면 이러한 기회는 얼마든지 올 것입니다. 이러한 기회를 잘 잡아서 투자하는 것이 진정으로 돈을 잃지 않고 큰 수익을 벌어들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